해법 개정으로 가족법인 끝났다, 이런 컨텐츠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내용을 보면 꼭 그렇지 않습니다. 화면의 기사를 보면 부동산 임대 가족법인의 법인세율이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세율이 올라간다는 말만 들어도 이제 가족법인 끝났네, 안 좋겠다,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죠? 일반 직장인 투자자나 소득세율이 높지 않은 분들은 법인 설립하는 투자가 안 좋아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소득자들과 자산가들에게는 가족법인만한 절세수단이 없습니다. 고소득자와 자산가들한테는 왜 여전히 좋은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소득자들은 잉여소득이 많죠.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벌면 힘들게 번 돈으로 건물이나 상가를 취득해서 드디어 임대소득이 나오는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부는 결국 부동산으로 모이지요. 부동산 차익과 임대소득을 기대하고 투자를 했는데 막상 소득세를 신고해보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병원장님이나 고액연봉자, 연예인, 사업가들은 이미 자기 소득만으로도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기존 소득에 임대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까지 합쳐지면 소득세는 화면의 표와 같이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더 높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고소득자들은 당연히 본인의 고유소득과 임대소득을 분리시키는 것이 좋겠지요. 가족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으로 임대 건물을 취득한다면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하고 법인이라는 주머니에 세후소득을 따로 보관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건물을 매각할 때 오랜 기간 보유하고 있었다면 그 차익이 수십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도 똑같은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차익이 10억이 넘어가면 지방소득세까지 49.5%이니 양도차익의 절반이 세금입니다. 소득세율과 비교되게 법인세율은 화면과 같이 낮은데요. 매각차익이 아무리 많아도 법인에서 발생했다면 차익 200억까지는 세율이 지방소득세까지 20.9%밖에 안 됩니다. 소득세율의 절반도 안 되지요. 수십억 차익이라고 하면 세금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럼 가족법인으로 부동산 취득해서 임대소득과 매각 차익을 누리면 무조건 이득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개인 상황 따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프닝 때 임대가족법인의 세율이 개정된다는 기사 기억나시죠? 구체적인 개정 내용은 화면과 같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게는 원칙적인 법인세율과 상관없이 최저세율 구간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가족법인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는 요건을 보시면 그냥 임대가족법인은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시 충족 요건으로 첫 번째는 지배주주 등 지분율이 50% 초과 요건인데 가족끼리 법인 지분을 갖고 있으면 여기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임대, 이자, 배당 소득이 매출의 50% 이상인 경우인데 다른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 임대법인은 당연히 해당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요건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데 임대법인이 5명 이상을 고용할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임대가족법인은 그냥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된다고 보는 겁니다. 현재 법인세율 최저 구간은 과표 2억까지는 9%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되면 9% 구간은 적용하지 않고 2억 미만의 법인 소득에도 19%의 세율을 바로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율이 최소 35% 이상 적용되는 분들이 아닌 이상 가족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으로 임대소득을 분리해도 실익이 크게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소득을 법인세율 19% 적용하고 나중에 법인에서 근로나 배당소득으로 꺼내올 때 소득세를 또 부담하게 되니 세금이 별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고소득자의 경우 얘기가 다르죠. 개인 소득세율 40% 이상 적용되시는 분들은 법인세율과 절반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리고 법인에서 꺼내올 때 나중에 은퇴 후라든지 내 소득세율이 높지 않을 때 꺼내온다면 낮은 소득세만 떼고 꺼내올 수 있으니 절세 효과가 상당합니다. 덤으로 은퇴 후에 근로소득으로 받아온다면 건강보험료까지 직장가입자로 유지도 가능합니다. 이러니
고소득자의 경우 세법이 개정되어도 가족법인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자산가들의 경우는 이번 세법 개정과 무관하게 가족법인 활용이 세대간 부의 이전에 탁월해 줬습니다. 고액자산가는 이미 개인 명의로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인데 나이가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상속이나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에게 직접 사전 증여를 하거나 나중에 상속으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자녀를 주주로 한 가족법인의 자산을 단기간에 걸쳐 생계하는 플랜을 권해드립니다. 단기적으로 기획하신다면 높은 상속 증여세 대신 낮은 법인세율만 부담하는 구조여서 절세 효과가 탁월합니다. 단순히 임대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 관점이 아닌 자산의 이전 관점에서 비교하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실제 자산가의 절세 효과 사례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오늘 주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가족법인 개정으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인 임대가족법인의 경우 절세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고소득자에게는 여전히 절세 효익이 많습니다. 2. 고액자산가들에게는 법인세법 개정과 상관없이 자산의 이전 관점에서는 가족법인 효과가 탁월합니다. 자산 승계를 위한 가족법인 전문가가 실제 필요하신 분, 실제 고객의 상담 사례가 더 듣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나의 상황에 맞는 가족법인 절세 사례가 필요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족법인 책을 쓴 가족법인 전문가 박세람, 상속증여 전문 세무법인 하나였습니다.